회군 이후 이성계는 왜 권력을 잡을 수밖에 없었나? 위화도 회군이 단순히 전쟁 반대에서 끝났다면 이성계는 반역자로만 기록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는 회군 이후 상황이 너무 빠르게 정치혁명으로 번졌다는 점이다. 회군 후 이성계 세력은 최영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한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매우 상징적이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으로 불리는 최영이 제거되는 순간 고려 왕조는 사실상 스스로 생명줄을 끊은 셈이 됐다.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이후 고려는 이미 이전의 고려가 아니었다. 왕이 존재하긴 했지만 실권은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에게 넘어갔다. 특히 이성계와 함께 권력 핵심으로 들어온 인물이 정도전이다. 정도전은 단순한 참모가 아니었다. 새로운 나라를 설계할 수 있는 정치 이론가였고 고려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성계가 군사력이라면 정도전은 체제 설계였다. 이 조합은 매우 강력했다. 6. 고려는 이미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였나?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긴다. 고려는 정말 회복 불가능했는가? 만약 고려가 아직 회복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성계의 행동은 반역이 된다. 하지만 고려가 이미 내부적으로 붕괴해 있었다면 이성계는 새로운 질서를 만든 혁명가가 될 수 있다. 고려 말의 핵심 문제는 단순한 왕의 무능이 아니었다. 토지 제도가 무너졌고 세금 체계가 무너졌고 군사 체계도 무너졌다. 권문세족의 토지 독점은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국가 기반을 갉아먹는 구조적 문제였다. 국가가 유지되려면 토지에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으로 군대와 행정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세금이 거치지 않는다면 국가는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신진사대부는 개혁을 주장했고 그 핵심이 토지개혁이었다. 즉 고려를 유지하려면 토지개혁이 필수였고 토지개혁을 하려면 기존 권문세족의 힘을 꺾어야 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고려 말은 이미 권문세족이 너무 강했고 왕권은 너무 약했다. 개혁은 구호로만 가능했지 실제로 실행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고려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고려의 기존 권력 구조는 무너져야 했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7. 이성계는 왕이 되고 싶어서 움직였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계를 평가할 때 가장 단순한 결론을 내린다. 결국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한 거 아니냐? 하지만 역사에서 이런 단순한 동기만으로 거대한 사건을 설명하는 건 위험하다. 이성계는 군사적 기반을 가진 인물이었고 회군 이후 조정은 사실상 그를 중심으로 움직였다. 그런 상황에서 이성계가 권력을 잡지 않으면 고려는 또 다른 군벌이나 권문세족이 권력을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 즉 회군 이후 고려는 이미 정치적 공백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성계가 왕이 되고 싶었는지 여부는 개인의 마음이라 확정할 수 없다. 사료로도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성계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점이다.